DC 유니버스의 세 번째 영화 클레이페이스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분위기 그냥 미쳐버렸죠. 오늘은 클레이페이스의 예고편 분석, 이 친구는 누구고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가볼게요.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예고편. 주인공 헤이건이 얼굴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누워있고 삽관된 튜브와 충혈된 눈, 그의 과거 장면이 짧게 스쳐 지나가는데 배경으론 플레이밍 립스의 Do You Realize가 흘러나옵니다. 네, 이 노래는 가오갤3의 OST가 됐는데 같은 노래지만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죠. 헤이건은 이렇게 라이징한 신인 배우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어느 날 들이닥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립니다. 극장 앞에서 그를 보고 환호하는 팬들, 그의 작품인 더 라이트 비트윈의 시사회로 보이고 다음 장면엔 괴한들에게 제압당한 채 괴로워하는 헤이건. 그는 뺨이 칼에 찢겨지며 절규하고 이 공격으로 인해 생명 같은 얼굴이 파괴되며 절망적인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헤이건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얼굴 전면을 덮는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61년 개봉한 공포영화 미스터 사도니쿠스의 마스크와 유사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후 장면엔 얼굴에 주사를 맞고 있는 헤이건. 주사기 내부엔 보라색 액체가 가득 차 있고 굉장히 끈적하고 불투명한 질감을 보여주는데 서브스턴스처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외모를 되찾으려 하는 헤이건의 위험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원작에서 그는 르뉴라 불리는 미용 크림, 흉터나 주름을 즉각적으로 없애주는 이 기적의 피부 재생 크림으로 시술을 받지만 사실 이는 고담시의 부패한 기업가, 인체 조직의 분자 구조를 완전히 유동적으로 바꿔버리는 데겟 인더스트리를 운영 중인 롤랜드 데겟의 임상시험이었고 헤이건은 이 실험을 통해 인생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네, 원작에서 헤이건은 이 약품의 중독자가 되었고 이걸 바르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약품의 일시적인 효과로 데겟에게 구걸을 해야 했고 결국 데겟의 더러운 일을 대신해주는 수행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겟은 이후 헤이건을 살해하려 했고 그의 입에 엄청난 양의 르뉴를 강제로 들이부어버리는데 이때 헤이건의 세포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며 우리가 아는 그 진흙괴물 클레이페이스가 탄생합니다. 헤이건은 얼굴이 흘러내리는 끔찍한 꿈을 꾸고 그의 입은 질퍽이 마냥 흘러내리는데 이는 공개된 포스터와도 동일한 모습이고 매트릭스의 네오를 떠오르게 하죠. 이후 피에로의 그림이 보이는 터널, 바로 고담시 북쪽 섬에 위치한 놀이공원 어뮤즈먼트 마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배경에 보이는 광대의 입은 꿰매져 있고 여기엔 헤이건의 연인 케이틀린 코어가 지나갑니다. 코어는 이번 작품의 오리지널 캐릭터로 미키 17의 나오미 에키가 연기하는데 그녀는 바이오테크의 CEO로 등장하며 헤이건의 얼굴을 되돌리기 위해 각종 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죠. 이후 마치 녹아내린 살점들이 끓어오르고 화장실에서 선글라스를 벗는 헤이건. 그의 눈마저 이렇게 점점 녹아내리고 있고 무언가를 보고 괴성을 지르는 여자. 이후 고담시의 중앙에 위치한 작은 섬 더 네로우즈로 페리가 들어서는데 여긴 고담에서 가장 낙후된 빈민가로 극심한 가난과 마약 범죄, 부패한 공권력이 지배하고 있으며 고담의 병폐와 부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헤이건은 무언가를 위해 여길 찾은 것으로 보이죠. 다음 장면엔 한 중년 남성의 입을 찢고 있는 베이츠. 아무래도 남자친구 헤이건을 해친 깽단의 우두머리가 아닐까 싶고 괴성과 함께 거울을 깨버리는 헤이건. 한 남자가 코피를 흘린 채 천장을 바라보고 고담 경찰서를 빠르게 지나가는 남자. 이후 결국 괴물로 변해버린 헤이건. 베이츠와 함께 있던 그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욕조 안에 누워있는 헤이건의 모습을 끝으로 클레이페이스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네, 헤이건이 욕조에 누워있는 마지막 장면. 원작에서 욕조는 그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욕조 안에서 자신의 몸을 녹이고 다시 빚는 바디호러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함께 공개된 이미지를 자세히 확인해보면 먼저 헤이건의 화려한 전성기를 보여주는 잡지 커버. 이렇게 그는 고 당시에 촉망받는 배우였으며 대중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스타였음을 알 수 있는데, 고담 가제트 신문은 한쪽이 찢겨 나가 있고 헤이건의 얼굴 절반이 사라진 것처럼 연출되었죠. 클레이페이스의 첫 등장은 1940년 디텍티브 코믹스를 통해 처음 모습을 보였는데, 최초의 클레이페이스는 진흙 괴물이 아닌 그냥 가면을 쓴 인간 살인마로 등장합니다. 원작에서 그의 본명은 바질 카를로. 바질은 한물간 호러 영화 배우였고 자신이 과거에 주연을 맡았던 호러 영화 공포가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에 분노합니다. 그렇게 그는 영화 속 괴물인 클레이페이스의 가면을 쓰고 리메이크 영화의 배우들을 하나씩 살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절에 그는 초능력 하나 없었지만 배우라는 정체성을 통해 변장과 연기를 하며 살인을 이어나갑니다. 이후에 클레이페이스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몸을 변이시켜 무엇이든 복사하는 괴물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61년 디텍티브 코믹스 298화 보물 사냥꾼으로 등장하던 주인공 맷 헤이건. 그는 한 동굴에서 우연히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 사고로 그는 얼굴과 몸을 자유자재로 바꾸고 무기나 물건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초기엔 이 능력이 48시간만 유지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때문에 배트맨과 싸우다가 갑자기 능력이 풀려 도망치는 아주 그냥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후 제작진은 일대의 배우 설정, 2대의 능력을 합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고 성형약품에 중독되었다가 괴물이 되어버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번 작품의 기본적인 설정을 여기서 가져왔죠. 마지막엔 그가 수많은 얼굴로 바꾸며 미쳐버리는 연출. 이게 바디호러의 정수라 할 만큼 소름 돋는 장면인데, 헤이건이 가진 캐릭터의 비극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클레이페이스라는 캐릭터를 팬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킨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최근 작품인 디텍티브 코믹스 리버스에선 일대 클레이페이스 바질 카를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배트맨의 팀인 고담 나이츠에 합류하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이번 영화는 형태를 바꾸는 빌런 클레이페이스의 프리퀄, 그러니까 맷 헤이건의 기원을 다룰 예정이며, 개인적인 바람으론 그분도 살짝 나왔으면 한다는 바람이. 클레이페이스는 오는 10월 개봉 예정이며, 그럼 전 클레이페이스의 메인 예고편이 뜨는 대로 바로 달려올게요.